자, 지난 시간에는 부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부관의 종류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부관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관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그리고 부담, 조건, 기한, 취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수정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부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수정부담은 다수설에서는 뭐예요?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한이지 기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박스형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문자가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이 말이에요. 조기에 수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관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자, 부관의 한계는요. 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부관에는, 부관은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속행위라든가 기속 재량 행위는 붙일 수 없다 하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에 대해서만 붙일 수가 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가는요, 주된 행정 행위가 있고 부가는 종된 규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된 행정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입배하여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부관도 비례 원칙이라든가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해야 돼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관의 사후 부관 문제가 되겠는데요. 원래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정행위를 말할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판례에서는 통설과 판례에서는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행정행위 당시 유보했거나 부담인 경우, 부관 중에 부담인 경우, 그리고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네 번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예외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두 문자가 있죠. 유부남이 동의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자에 있는 부관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하자에 있는 부관,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관이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단순 위법인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그죠? 자, 무효인 경우는요, 자, 주된 행정행위의, 자, 하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요소가 되면은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질적인 요소, 즉, 부관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부관을 붙이지 않으면 경찰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만큼 저 부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관을 붙여야만이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관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관이 하자가 있잖아요.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면 이 행정행위까지 부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부관이 없는 단순 행정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면은 주된 행정행위까지 다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관만 무효가 된다. 부관이 없는 단순 행정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요. 취소는 뭐예요? 부관 자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상관이 없어요. 행정행위는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관이 취소가 되면 그때 소급해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그런데 부관이 취소가 되면 그때 소급해서 행정행위도 같이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시험 문제는 다 풀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잘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부관에 대한 쟁송이에요.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부관 종류 중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담 이외, 조건, 그죠? 기한, 수정부담, 철회권 유고 이런 부담 이외 부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자, 부담은 요게 중요하죠.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 이외 부관들은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부담 이외 부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담만 뭐예요? 독립적인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계열을 한번 보면요. 결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멸, 무효, 부존재가 있고 또 소멸에는 폐지, 실효가 있고 폐지에는 취소, 철회가 있어요. 그리고 취소에는 쟁송, 취소가 있고 직권, 취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빨간 거 있죠? 결호에서 무효, 실효, 철회,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무효와 취소는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실효, 철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무효 취소는 개념을 다 아실 거고요. 자, 철회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회하는 것은 자,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 효력을 그 성립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뭐예요?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장래에 항하여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뭐라 그런다? 철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밑에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택시 운송 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서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이것을 우리가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택시 운송 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 효력이잖아요. 일단은 허가를 받아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사고를 냈잖아요. 더 이상 택시 운송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한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철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행위 실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효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실효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또 행정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당연히 뭐예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효한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가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의사가 사망하게 되면은 의사 면허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 면허는 유효한 겁니다.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왜? 의사면허증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승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면허증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실효가 됩니다. 네가 취업하면은 용돈을 주지 않겠다. 자, 취업했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럼 용돈을 안 주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효가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효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성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성계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선행행위가 당연히 무효라면 언제나 다툴 수가 있어요. 앞에 행한 행위가 무효라면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행행위는 당연히 원인 무효가 돼서 그러니까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라면 언제나 다툴 수가 있고 후행행위는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어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라면 그죠? 이걸 별개라고 했잖아요. 별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별개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요. 근데 취소에 해당되는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가 되고 그 다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때는 뭐예요? 무효든 취소든 하자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다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갑에게 어떤 행정행위를 하겠죠. 자, 선행행위가 있고 나중에 한 후행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선행행위는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무효 같으면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 같으면 성계가 돼야 안 돼요? 무효는 성계가 되죠. 후행행위는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효는 무조건 성계가 되는 거예요. 후행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취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취소라 하는 것은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성계되지 않습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성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후행행위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성계가 되는 거예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해서 한 개의 법적 효과가 만들어진다면 생긴다면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후행행위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계는 무효는 무조건 성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행위가 하자가 있으니까 후행행위도 하자가 있는 거고 취소는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가 있다면 그때는 성계가 되지 않고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성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자의 치유가 되겠는데요. 자, 치유가 뭐냐?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자가 보완되거나 아주 경미하여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성립 당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치유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완되었거나 또 너무 경미해서 취소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적용 범위를 보시면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지 무효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효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판례에 따르면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이후는 안 돼. 전까지만 가능하다 하는 거. 또 판례도 또 시기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환이 있어요. 치와 전환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고 그림을 통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의 전환은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나 자,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행위로서의 무효이나 일정 요건 하에 하자가 없는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일단 뒤에 또 설명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인정 범위는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이 돼요. 하자의 전환은 무효. 치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이 되고 무효는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전환은 반대예요. 전환은 무효는 인정이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속행위의 재량행위로서의 전환,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전환은 금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발령 당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글로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이 가백의 A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무효부터 먼저 볼게요. 자, 무효는 치유가 인정이 돼야 한대요. 인정이 되지 않죠. 취소는 인정이 되지만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뭐예요? A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잖아요. 무효는 치유가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고 취소는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니까 A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료하니까 그대로 A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A 행정행위는 치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행위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치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어요. 아파요. 무효는 인정이 되지 않고 취소는 인정이 되니까요. A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으니까 치료를 했으니까 A 행정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자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원래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전환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는 인정이 되고 취소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전환은 보세요. A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전환은 인정이 되니까 A 행정행위가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죠. 새로운 행정행위, 비행정행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정행위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치유와 전환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